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이 된 직장 다니는 여성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딸을 키우고 있어요. 워킹맘으로 살면서 회사 일에 아이 돌보는 일까지 함께하는 일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많지만 여전히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말해주는 착하고 예쁜 딸에게 더 당당한 엄마이고 싶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친정에서 저희 딸 돌보는 일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저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께서 이제는 소녀 봐주신다고 노고가 많으신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해요. 부모님께서 선뜻 예쁜 손녀랑 시간 보내고 싶다며 거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딸아이도 그런 내리사랑을 아는 모양인지 엄마 못지않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참 좋아하고 많이 따릅니다. 조손이 사이좋게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지고 따뜻한 것이 살면서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이가 저희 친정 식구들과는 둘도 없는 가족 사이로 잘 지내고 있지만 친가 쪽과는 그리 감정적인 교류가 깊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는 아들, 딸 할 것 없이 모두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소녀딸 역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기 취급해 주시지만 시간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딸 취급이 아들 절반만도 못한 집안이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집안의 장남이었고 밑으로 여동생인 시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자라면서도 오빠와의 차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저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갈 때 시누이를 소개받기는 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도중에도 시누이 볼 일은 거의 없었어요. 알고 보니 자라는 동안 아들인 남편과의 차별을 내내 겪어와 상처가 컸던 시누이가 거의 일방적으로 시가 식구들을 절연한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결혼 전까지 저는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오빠가 몇 해 전 결혼해서 독립해 나가기 전까지는 항상 내 식구가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본가가 직장에서 그리 먼 편도 아니고 또 워낙 가족끼리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딱히 독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들 눈에 보기에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하디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딸로 여겨주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라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저도 결혼하면 롤모델로 삼고 싶은 것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하시는 것처럼 서로의 배우자에게 충실하면서 사랑 가득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면 결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라왔어요. 당연히 저도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희 아빠처럼 가정적인 남자 만나서 저희 엄마처럼 며느리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시어머니를 만나 말뿐이 아닌 정말 딸 같은 며느리로서 다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지인 소개를 통해 만난 남편이 처음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할 때에도 남편이라는 사람 그 자체인 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 사람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워낙 사이좋은 가정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이다 보니 결혼을 고려할 때 상대방 한 사람만 생각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왕이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가족들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자란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장차 태어날 제 아이를 키우고 싶기도 했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남편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제게 항상 자기 가족들 사이가 좋다며 강조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족들끼리 사이 정말 좋아.
어머니 아버지 두 분끼리 다투시는 것도 본 적 없고. 결과적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투는 일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지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도 시어머니가 입 한 번 뻥긋하지 못하는 입장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가부장적인 가정 그 자체였습니다. 한쪽에서 권위를 내세우며 딱딱하게 굴어도 거기에 불만조차 표시하지 못하니 그게 어떻게 싸움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때는 그런 사정을 모르고 저 사람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만큼이나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 깜빡 속어 넘어갔지 뭐예요? 하긴 처음부터 저 속여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감추고 말하는 사람을 그때 순진했던 저로서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한테 무슨 단속을 받은 건지 그런 집안 분위기를 미처 알아채지 못한 저였어요. 남편이 본색을 드러낸 건 결혼 이후부터였어요. 연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굳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벌써 우리 집 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어울려서 저녁까지 먹고 가며 저희 가족 틈바구니에 끼기 위해 노력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저희 부모님이 해주는 밥만 염치 없이 넙죽넙죽 받아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장모님, 이리 주세요. 아이, 그렇게 무거운 건 혼자 들지 마시라니까. 아유, 됐어.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되는데. 조서방이 사람이 참 싹싹해. 저가될 집에서 저렇게 정스럽게 굴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저희 엄마 아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시려고 들면 자기가 먼저 벌떡벌떡 일어나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로서도 참 괜찮은 남자 만났다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어요. 아이, 참 내버려두라니까. 점심 설거지도 조서방이 다 해놓고는. 괜찮아요. 장모님, 매번 저 올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잔뜩 해주시는데 이 정도도 안 하면 되나요? 저희 부모님 긋고 만류하시는데도 먹은 설거지도 꼭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나서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렇게 빠릿빠릿하게 저희 부모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드는 게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랑 살면 우리 부모님 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살림 서로 하겠다고 나누어 하며 정겹게 살 거라 생각하니 은근히 결혼이 기대되기도 했죠.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혼 전 저리 가정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 모두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없던 시간도 내어서 저희 친정에 붙박이장처럼 붙어 있으려고 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친정에 발걸음한 것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결혼 초반만 하더라도 워낙 일도 바쁘고 새로운 신혼살림 시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겠거니 생각했지만 해를 넘기는데도 여전히 제 친정 식구들에게 소홀한 태도를 보이니 그만 저도 서운한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가에는 어지간히도 호출을 해서 불려가곤 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부모님 인생 사느라 바빠서 요즘엔 자기한테 신경도 잘 쓰지 않으시니 자기도 걱정할 것 없다며 호언장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며느리 아니면 집안일이 돌아가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며느리를 불러올리곤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은 주말에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 드르렁 낮잠 자고 있으면 남편 집에 쉬게 두고 너 혼자라도 건너오라면서 불러제끼고 하는 시모였어요. 가봤자 저희 집안에서 친정엄마와 새언니 그러하듯이 정다운 사담 나누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해를 넘겨가는데 너도 이제 슬슬 임신 준비를 해야지? 우리 집안이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얼른 아들부터 하나 낳아야 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를 가져야 건강한 애를 낳지.
결혼 전에 회사 생활 좀 더 하고 안정되면 아이 계획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과 동시에 저한테 손자 맡겨놓은 것처럼 보채고 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전과는 180도 돌변한 심호 태도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남편만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부인이 제 모친에게 닥달을 당하고 있는데도 멀뚱멀뚱 남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 한마디 없는 남편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당신, 결혼 전이랑 했던 얘기랑 왜 이렇게 달라? 어머님 우리 부르는 일 잘 없을 거라며. 가족 계획 얘기도 미리 말씀 다 드렸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면 싹 바꾸고 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당신은 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당신이나 나나 회사 일한다고 힘든 거 똑같은데 용건이 있으면 당신한테 말씀하시면 되실 일이지. 당신은 쉬게 놔두고 나 혼자만 불러서는 온갖 잡일에 손주 내놓으라고 잔소리를 끝도 없이 하시고. 당신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결혼하고 나서 시댁 불려가느라 정작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 엄마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보내 며느리 보셨으니 며느리 얼굴 자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나도 결혼 전에는 자기네 집 많이 갔었잖아. 그건 우리가 당신 오라고 불러 올린 게 아니라 부득부득 당신이 와서 어울리겠다고 그런 거잖아. 가족들 사이가 너무 좋아서 싸우는 일이 없다더니 그런 얼마 안 돼서 다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자기 집안 돌아가는 꼴이 내가 안 좋아할 만하다는 거 뻔히 아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한 거 아니야? 뭐? 너 말 다 했어? 제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처음부터 저희 친정처럼 가정적인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제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결혼하는 데만 급급해서 자기 본가 실체를 거짓말로 속여 넘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저렇게 가부장적이고 며느리 함부로 대하는 집에 들어갈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 집안 실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과는 연애조차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그거 모르지 않으니 자기 좋을 대로 속여 넘겨놓고는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나 잡은 물고기라도 된다는 듯이 제가 겪고 있는 고충 나 몰라라 하는 게 너무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며느리로서 제 도리를 게을리 한 일은 없어요. 명절 때 친정 신경 쓰는 거 못마땅해 하는 티를 숨기지도 않은 시모 때문에 당연히 시가 먼저 방문해서 연휴 마지막 날 오후쯤이야 겨우 내키지 않은 기색으로 저희 친정에 가게 하고 그나마도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 몇 시간 되지도 않은 제 친정 나들이 따라 나서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지는 자기 집에서 지 어머니가 입맛에 맞는 해 음식 배 터지게 먹고 들어누워 낮잠이나 잤지. 땀 뻘뻘 흘리며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피곤하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결혼 전 같았으면 자기가 먼저 장인 장모님 찾아뵙자고 선물을 바리바리 챙겨서 저희 집으로 나섰을 겁니다. 결혼 전과는 입 싹 씻은 태도에 괘씸하고 또 괘씸했어요. 바쁘다는 핑계 댈 것 같으면 남편보다는 제가 훨씬 바빴어요. 그 무렵 제가 책임지고 맡은 프로젝트도 있었고 바쁜 와중에도 결코 며느리로서의 도리 소홀하지 않는 저와는 다르게 그놈 바쁘다는 핑계로 내 친정 식구들 홀대하는 남편이 곱게 보이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었습니다. 성격 같아서는 저도 저놈이랑 똑같이 시가에서 부르건 말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건 말건 남처럼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까지 저 인간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 기본적인 인간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놈의 태도가 저렇게 당당하게 돌변한 것은 결혼한 이듬해 저희 사이에 이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비록 시가에서는 딸 자식이라고 손자 대접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아이였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까지 생긴 제 운신이 제 불만만 가지고
쉽게 바뀌지 못할 거라는 걸 아니까 저런 식으로 배짱 있게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이 자기 모친한테 손자가 아닌 손녀라는 이유로 푸대접 받고 있는 꼴을 그냥 두고만 있는 놈인데 딸 자식 육아라고 적극적으로 나섰겠습니까? 자기 귀찮을 때에는 살림부터 아이 육아까지 모두 제 몫으로 떠밀어버리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남편은 그 모든 일들을 귀찮아했으니 제 무게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혼자 사는 것보다도 못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저라고 돈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 연봉이 남편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일은 나날이 많아지고 있었고 똑같이 맞벌이하는 입장인데도 거기에 저는 시가 행사까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가며 참석하고 있었어요. 명절에 저희 친정 가는 거 패스하는 건 물론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 생신 때에도 마지못해 전화로 때우는 놈이었으니 저희 친정 행사 참여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평소 시가 행사, 친정 행사 모두 저 혼자서 챙기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저 인간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남아있을 때까지는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주말 점심 그거 잠깐 빼서 몇 시간 밥 먹고 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다른 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칠순이었어. 자식들 부담스러울까봐 잔치도 따로 안 하시고 고작 밥 먹는 걸로 때우자고 하셨던 분인데 그거 약속을 못 지켜서 애랑 나만 가게 만들어? 생일이야 매년 돌아오는 건데 내가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 일 그거 당신이 굳이 안 가도 되는 건데 이 핑계 저 핑계 만들어서 나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누군 회사 생활 안 해봤어? 대놓고 집에서만 비비고 있으면 제가 정말 참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당번까지 바꿔가면서 저희 친정아버지 칠순 모임까지 불참한 걸 알았을 때 정말 제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 같으면 그 귀찮은 짓 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가서 짧게 얼굴 비추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결혼 전과 태도가 돌변할 수가 있는지. 저 인간 애초부터 저런 인간인 걸 알았으면 엮일 일도 없었겠거니와 저런 인간하고 같이 자식 낳고 한 집에서 살지도 않았겠죠. 그런 생각하다 보면 괜히 아무 죄 없는 우리 딸아이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사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 남편에게 배우자로서의 정 느끼지 못한 지 꽤 오래된 상황이었어요. 하는 행실이 저 모양인데 좋게 봐주려고 해도 무슨 수로 좋게 봐주겠습니까? 그러고 한동안 냉전이었고 저 인간을 평생 믿고 살아도 되는 건가 너무 회의적인 감정이 들었지만 아직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린 딸아이 보면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요새 아무리 다들 쉽게 이혼한다고들 하지만 자식 낳고서 부부가 갈라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매번 그렇게 아이 때문에 속 썩어 들어가는 마음을 주저앉히기가 수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도 참 많이 봐주셨어요. 저희 직장에 딸려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아이 돌보아 주시는 분을 고용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모의 손을 필요로 하는 게 그 나이 때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제 놈이 자기돌이 다 하지 못해도 어떻게든 아득바득 양가 집안의 며느리로서 딸로서 돌이 다 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 제 마누라한테 맡겨두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된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놈의 실체를 친정 식구들이라고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어요. 당장에 자기들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천지 차이로 달라진 놈인데 눈치를 못 채는 게 더 이상했겠죠. 분명 육아도 독박 육아나 마찬가지일 테니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딸 자식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아이 봐주신다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아이 학원 시간까지 도저히 일을 마치지 못할 지경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법 팔다리에 힘이 붙어 쉴 새 없이 집안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아이 돌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도 딸 자식에게 힘든 티 한번 내지 않으시는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엄마, 어떡해? 많이 다친 거야? 아니야, 괜찮아. 유리가 다친 데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 이러다가 친정엄마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응급실로 갔더니 엄마 다리 한쪽에 칭칭 깁스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 잠깐 잠든 틈에 바삐 살림을 하시던 엄마가 소리도 없이 깬 아이가 계단에 위태롭게 흔들거리고 있는 걸 보고 그만 몸을 날리셨다가 입게 된 사고였어요. 손녀까지 맡겨놓은 걸로 모자라 그 손녀 보다가 가뜩이나 무릎도 안 좋으셨던 친정엄마가 다치기까지 한 걸 보고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친 게 손녀가 아니라 자신이라 다행이라며 저를 토닥여 주시는 엄마셨어요. 엄마는 바로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무래도 다친 게 다리다 보니 집안에서 생활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회복에도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 간병을 위해 함께 들어가셨고요. 아이는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나 야근할 줄도 모르는데? 잔소리하지 말고 애 데리러 와. 네 새끼 봐주신다고 장모가 저지경이 돼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는데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 것이어야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 마련하려고 개소리 늘어놓는 놈에게 정말 당장 때려 죽일 듯이 거칠게 말하는 저였습니다. 이번에도 또 토달면 정말 저놈을 요절을 낼 생각이었어요. 놈도 이번만큼은 자기가 뻗대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 생각했는지 주둥이를 내밀고도 애 챙겨서 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한 며칠만 병원에 있다가 금방 퇴원할 거야. 너희 아빠도 지방 현장 때문에 며칠 후에 내려가 봐야 하고. 아빠 자리 비우시면 나라도 와서 있으면 되지. 그런 걱정하지 말고 회복에만 신경 쓰세요. 정말 괜찮다니까 그러네. 집안에서 얌전히 있으면 돼. 너도 일하느라 바쁜데 매일같이 여기로 퇴근하지 말고 집에 가서 1시간이라도 눈 좀 더 붙여. 아픈 와중에도 딸 자식 고생스러울까 봐 자꾸 오지 말라고 하시는 엄마 앞에서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원래 엄마의 퇴원은 제가 가서 봐드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내내 함께 계시던 아버지가 도저히 지방일을 미루실 수가 없어서 자리를 비우게 되셨고 저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제가 가서 엄마 퇴원시켜드려야겠다고 친정 식구들에게 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퇴원일 아침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지방 거래처에서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게 되는 바람에 프로젝트 책임자인 제가 직접 내려가서 사태를 수습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어떻게든 사정을 잘 설명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지만 프로젝트 자체가 통째로 날아갈지도 모를 정도로 사안이 심각했어요. 도저히 급하게 잡힌 출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신세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자꾸만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사람 만나 결혼해서 올바르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면 아비라는 인간이 자식 돌보기를 그렇게 소홀히 할 일도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는 쉬셔야 할 친정 부모님께서 내 아이 맡아준다고 고생하실 일도 없었을 테고 그랬더라면 우리 아이 대신 엄마가 저렇게 크게 다치셔서
입원하실 일도 없었을 텐데. 못난 자식은 자기 일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는 약속된 엄마 퇴원까지 제대로 시켜드리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니. 평소 같았으면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으면 했지. 남편한테 그런 아쉬운 소리 하려고 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만큼은 저도 상황이 너무 급하고 절박했고, 그래도 남도 아니고 남편인데 지금껏 내가 지 본가에다 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 부탁하는 건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여보, 내가 지금 지방에 일이 생겼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엄마 오늘 퇴원하시는 거 당신이 좀 대신해주면 안 될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야. 엄마가 짐 정리랑 다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퇴원 수속하고 집까지만 모셔다 드리면 돼. 뭐? 내가 왜? 저로서도 정말이지. 어렵사리한 부탁에 대뜸 돌아오는 대답이라는 게 그 꼴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열이 확 뻗쳤어요. 내가 왜? 내가 왜라니? 내가 지금 남의 얘기해? 사위가 돼서 장모님 퇴원 한번 시켜드리는 게 그렇게 정색하고 자기 일 아니라는 것처럼 말할 일이야? 그럼 바쁜 아침 시간에 미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나더러 그러면 어떡하라고? 잠깐 몇 시간만 반차 쓰면 되잖아. 회사에서 그 정도 일도 이해를 못 해주겠어? 쥐도 회사 생활 안 하는 거 아니면서 그건 뭐 쉬운 일이야? 그리고 애초에 너네 집 일을 왜 나한테 떠맡겨? 너네 집 일? 야, 내가 지금 너네 집 일 한 거 생각하면 너 절대로 그따위로 얘기하면 안 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거봐, 너도 우리 집 일 그거 조금 했다고 그렇게 생색내면서 그러는 너는 왜 대리오더를 강요해? 네 엄마는 당연히 네가 챙겨야지. 아이 몰라. 나 지금 출근하느라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는 저한테 한마디라도 더 들을까 싶어 헐레벌떡 신발도 제대로 못 끼워 신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남편놈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남편놈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런 걸 남편이라고, 저 따위 것도 남편이라고, 애아빠라고 차마 이혼도 못하고 살고 있었다니 차라리 남이 낫지. 어떻게 저런 거랑 같이 지금껏 살았는지. 너무 분하고 괘씸해서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회사에서는 일이 급하니까 계속해서 전화는 오고 있고 너무 짜증스럽고 내 상황이 원망스러워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눈물이 삐질삐질 나왔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언니도 애들 보면서 일 나가느라 바쁜 거 뻔히 아는데. 아니에요 아가씨. 이럴 때 돕는 게 가족이지. 걱정하지 말고 출장 잘 다녀와요. 결국 그날도 아이돌 케어에 가게까지 보느라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새언니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형편도 쉽게 갑자기 시간 빼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울먹이며 전화한 신우이를 달래고 있는 새언니 말에 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건 새언니나 저 남편이라는 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는 건지. 새언니 말 맞다나 가족이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남편이라는 놈이, 저 따위 놈이 제 가족일 수는 없었어요. 정신없이 지방 현장에 내려가서 사태를 수습하는 와중에도 남편에 대한 분노는 조금도 꺼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딴 걸 가족이라고. 더는 못 살겠더군요. 그동안 수도 없이 이혼을 생각했지만 끝도 없는 고민의 종지부를 마치고 제대로 이혼을 결심했던 결정적 계기는 바로 그날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쁜 새언니가 친정엄마의 퇴원을 대신 봐드리고 저도 일을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동안 저는 놈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이혼 변호사를 구하고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제 마누라가 저를 버린 결심을 한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평소처럼 불만이 많아 화를 풀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는 남편은 며칠은 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 먹을 것만 제외하면 그놈 주둥이에 들어갈 것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고 집안일도 나 몰라라 했으니 평소에 빨래며 식사며 제 마누라가 뼈 빠지게 준비한 거 받아 처먹을 줄이나 알았지. 손 하나 까딱할 줄 모르는 놈 입장에서는 불편도 그런 불편이 없었겠죠. 뒤에서 무슨 난리를 치든지 여전히 없는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저한테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인간이었으니까요. 그저 지금 준비하는 이혼 소장만 다 작성되면 놈 낯짝에다가 이혼 서류 던지고 이 집에서도 내쫓아버리겠다고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엄마가 루게릭병이래. 서로 소닥보듯 하던 와중에 남편 놈이 제 앞에서 펑펑 울더니 시모의 투병 소식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아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누구든 아프다는 소식에는 안타까워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불행에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인간들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저도 미처 몰랐거든요. 아프다는 소리에도 괜찮냐는 말이 단박에 안 나오고 그저 표정만 굳히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프다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매정하다 당신. 저 원망하는 남편 말에도 그저 기만 찼어요. 저한테 매정하다는 소리 할 자격이 있는 인간입니까? 그 인간이? 당장 얼마 전 내 엄마 퇴원 좀 시켜달라는 말에 네 엄마 네가 챙기라는 소리나 짓거린 놈입니다. 저야말로 내 엄마 아픈 것도 아니고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아버지도 참 너무하시지. 엄마가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대뜸 자기는 간병 못한다는 소리부터 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평생 종년 노릇이나 하던 여자를 이제 와서 살뜰히 돌볼 리가 없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처지를 자처했는데 그럼 그런 취급당할 줄 몰랐대요? 그 소리 듣는 와중에도 제겐 다 남일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놈이랑 곧 갈라설 텐데 제가 알 게 뭐예요? 그렇게 남 얘기 듣듯 하고 있는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놈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병간호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왜라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한테 며느리라고는 당신 하나뿐인데 하나 있는 딸년이라는 거 연락도 안 되고 같은 여자끼리 병간호를 해야 우리 엄마도 좀 편하시지. 자식 새끼 놔두고 왜 나한테? 너 참 웃기는 인간이다. 너 저번 주에 우리 엄마 퇴원 부탁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 네 엄마는 네가 챙기라며. 나야말로 네 엄마는 네가 챙기라고 말해주고 싶네. 그건 서로 바닥 볼 거 다 본 마당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꺼내지도 마. 내가 미쳤다고 내 엄마 놔두고 네 엄마 간병을 하니? 그러는 너는 내 엄마 퇴원 한 번 안 시켜줬으면서 쥐집 일 봐줄 땐 고마운 줄도 모르고 덥석덥석 잘도 받아먹더니 결혼하고 처음 한 부탁을 그딴 식으로 쳐내? 그래놓고 지금 누구더러 뭘 하라고? 그러는 네 놈이야말로 왜 나한테 대리효도 강요하는데? 이건 경우가 다르지. 우리 엄마는 앞으로 평생 고생할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가엾지도 않아? 결혼했으면 여자는 우리 집 식구니까 당연히 며느리 노릇 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 노릇 아비 노릇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놈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는. 대놓고 비웃고 거절하는 제 태도에 남편 놈이 흥분해서 낯짝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참 역지사지 안 되는 놈이라고. 진작 저놈이랑 이혼소장 써두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놈 어차피 사람될 일 없고 그러면 이혼하는 마당에 약이나 실컷 올려줄까 하는 생각 말이죠. 너 그렇게 나한테 네 어머니 병수발 맡기고 싶으면 적어도 너도 그동안 나 몰라라 한 성의 표시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성의 표시라니? 나 네 집에서 개고생하는 동안 너는 처가 식구들 나 몰라라 했잖니? 너 우리 부모님이 니놈 얼마나 벼르고 있는 줄이나 알아? 니놈이 나 시모 간병시킨 거 알면 당장에 너 때려 죽이려고 들걸? 그러니까 정 간병 맡기고 싶으면 우리 부모님 화부터 풀어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어? 한마디로 그동안 소홀히 한 장인 장모님께 효도 톡톡히 하라 그 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게 계산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저놈이 그 노릇을 자처한다고 해봤자 제가 곧 갈라설 놈 어미 간병할 생각이야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놈 그거 머리 굴린다고 조용해지대요? 같은 식구끼리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 좀 그렇긴 하지만 이김에 나도 장인 장모님하고 간반에 정도 쌓고 그러면 좋겠지. 알았어. 장인 장모님이 허락만 떨어지면 당신도 딴소리하기 없기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미쳤다고 그걸 허락하겠어요? 이미 처죽일 사위놈 된 줄도 모르고 정겨우신 장인 장모 모습만 떠올리고 꼴값을 떠는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친정에서는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벼르고 있는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놈은 아직 모르지만 친정 식구들은 이미 제 이혼 결심을 알고 계셨거든요. 이런 처죽일 놈, 기어이 네 입에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만들어? 그런 놈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남보다도 못한 놈 수발들며 좋은 시절 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 새언니 통의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내 엄마 퇴원도 나 몰라라 한 거라는 걸 알게 된 친정오빠도 평소 점잖은 성격과 달리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그놈 그거 벼르고 있었어. 너 때문에 참아준 거지. 너 아니면 그 싸가지 없는 놈 참아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도 예전 기억만 떠올리며 계산기 때리고 제 모친 병수발보다야 자기 친정 가서 몇 번 돕는 신용하면 제 이득이라 착각 속에 빠져 있다니. 하긴 자기도 모르진 않겠죠. 개 같은 제 어미 성정을 말입니다. 거기다 병까지 얻어 운신까지 어려우니 얼마나 표독스럽게 굴겠어요. 자식인 놈도 꺼리는 제 어미를 감히 나한테 맡길 생각을 하다니. 그러니 놈 앞날에는 이제 가시밭길이 펼쳐진 셈이었습니다. 귀하신 몸께서 여기까진 어인 행차이신가? 나한테 사위가 있는 줄도 까먹고 있었는데 별일이네? 처가에 들어서자마자 날선 목소리로 비꼬는 제 엄마 말씀에 놈이 주춤했지만 이미 늦었죠. 장모가 제 새끼 때문에 다친 거 퇴원도 시켜주기 싫어 그 폐악을 부려놓고 무슨 배짱으로 내 식구들이 제 놈을 반겨줄 거라 생각한 건지 멍청하기 짝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믿고 내 새끼 보내놨더니 애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딸 자식 얼굴 한번 보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랑 다른 거지. 그렇게 속 시커먼 놈인 줄 알았으면 미쳤다고 귀한 내 딸을 보내? 어디 있는 줄도 몰랐던 창거 속 그릇까지 싹 다 내놓으신 엄마나 취미인 낚싯대를 수십 개 꺼내놓으시고 손질을 맡긴 아버지나 남편 놈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릇과 낚싯대를 광내는 동안 지치지도 않고 놈에 대한 원망과 욕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게 개중 가장 수월한 일이었어요. 아주 작정을 하셨는지 이참에 집안 고칠 것 싹 고치려고 손가락만 까딱이며 놈을 이리 부려먹고 저리 부려먹는 부모님 모습 보면서 두 분도 저 생각해서 그동안 정말 많이 참으셨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 내가 그동안 너네 집 가서 한 일들에 비하면
그깟 거 무슨 일이라고. 내일부턴 나 안 따라가니까 알아서 잘해. 내일 누가? 그럼 안 가? 양심도 없지. 고작 하루 얼굴 좀 비쳤다고 제엄이 간병을 떠넘기려고 드네? 효자 났다, 효자 났어. 우리 엄마 아빠가 허락하시든? 당연하게 앞으로 쭉 그 구박을 받으면서 머슴 노릇을 하라는 제 말에 사색이 된 놈이었습니다.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 병수발 들게 하려고 들면서 날로 먹으려고 들어요? 저놈 버르장머리 잡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놈에게 휴일이란 없었습니다. 주말 내내 친정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거 싹 고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두 분 주말 농장 자리까지 데리고 가서 쟁기제라는 소마냥 부려먹는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제 분풀리게 정말 노예라고 생각하고 굴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워낙 평소에 성장이 점잖으신 분들이셔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실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만큼 딸 자식 함부로 대한 놈에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죠.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거지꼴이 다 되어 들어온 놈이 씻지도 못하고 현관에 쓰러져 있는 걸 더럽게 어디다 흙먼지 묻히느냐며 욕을 해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성질머리에 저한테 대꾸도 한마디 못하는 꼴이 정말로 초주검이 된 게 티가 나서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놈 버릇 고치기에는 저희 친정오빠와 새언니도 동참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보다 더 독하게 놈을 굴린 게 저희 친정오빠였어요. 하나뿐인 동생 속여먹어 고생하게 만들었다고 아주 벼르고 있던 오빠였습니다. 저희 오빠가 제법 규모가 큰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남편 놈은 그 식당에 무급 노예가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가 끝날 즈음이면 일부러 오빠가 무거운 식재료만 남겨둔 것 일일이 손으로 나르게 만들고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원래 계약한 청소회사가 아니라 일부러 놈 시키려고 남겨놨더라고요. 저놈 저거 살림을 얼마나 안 해봤으면 설거지 하나를 옳게 할 줄을 모르더라. 그래놓고는 가만히 앉아 처먹기만 하면서 내 동생을 부려먹어? 내가 아주 그놈 버릇을 고쳐놓을 거야. 순한 새언니는 제 허락하에 조카들 등 하원길이나 출퇴근길 등 남편 놈을 개인기사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처럼 험한 말을 못해도 우리 아가씨 고생시킨 나쁜 사람이라며 어려워하면서도 제 부탁대로 놈을 착실하게 부려먹어줬어요. 주말 반납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 퇴근 후까지 몸이 부서지도록 굴려지는 놈이었습니다. 평생 몸 쓰는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저한테 장가든 이후로 살림에 손도 안 대려고 들던 놈이었습니다. 요령도 없는 놈이 어거지로 일을 해대니 몸이 버티는 게 더 이상할 일이었죠.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 놈 허리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야, 너네 식구들 전부 제정신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괴롭힐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그 집안 사위인데. 허리 아파 죽을 지경이라고 엄살을 있는 대로 피우면서 엎어져 있는 놈이 결국 지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한 달 새 10kg는 빠지고 10살은 늙은 듯한 놈 꼴을 보니 아주 고소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난 네 모친한테 몇 년을 시달릴 때 남일 보듯이 하더니 고작 한 달 일 좀 한 거 가지고 생색내기는. 그 정도도 못하면서 성질 더러운 네 어미 병수발을 떠맡기려고 해? 이 도둑놈아? 이 인간돌이도 모르는 놈아. 네 놈이 우리 친정에 그간 얼마나 개같이 굴었으면 하나같이 네 놈 잡지를 못해서 저리 이를 갈겠어? 염치도 없는 놈. 그깟 거 뭐 얼마나 된다고 지금 누구 앞에서 감히 생색이야, 이 모자란 놈아? 그러는 너는 나 그렇게 개고생을 하는 동안 내 엄마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어? 내가 네 놈이랑 같은 줄 알아? 난 꼬박꼬박 병원 들러서 출근 도장 찍어뒀어. 제 식솔들에게 병 걸렸다고 찬밥 신세된 시어미는 정말 징그럽게도 제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물론 듣기도 싫은 목소리인데 전화 안 받아주고 꼭 병실에서 잠들어 있을 때만 노려서 몇 번 병원에 들렀습니다. 시어미 침대 옆엔 가장 싸구려 음료나 몇 병 놔준 대신 해당 층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는 예쁘고 든든한 간식 갈 때마다 챙겨드리며 잘 부탁드린다고 꼭 인사를 드리고 왔더니 의료진이며 주변 환자들에게 세상 둘도 없는 효부가 되어 있던 저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일어난 시모 입장에선 억울할지 모를 일이겠으나 그것들 같은 걸 가족이라고 엮였던 저보다 더 억울하겠어요? 보기 싫은 시어미와 말 한마디 안 섞고 이 모든 작업을 끝마쳐 놓았으니 남편놈이 이 문제로 저를 트집 잡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네가 이제 와서 처가에 사위 노릇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쥐어미가 아프다는데도 책임지기 싫어서 나한테 떠넘기려고 신용만 하려다 된통 당한 건데 너는 네 그 더러운 심보에 네가 스스로 당한 거야, 이 야가 빠진 놈아. 자식 새끼도 안 하는 자식 노릇을 미쳤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성질 더러운 여자한테 하겠어? 그렇게 네 엄마 불쌍해 죽겠으면 남의 집 기웃거려서 어떻게 득 좀 보려고 멍청하게 계산기 그만두드리고 네 엄마 병가로는 네 놈 손으로 직접 해. 나는 너 같은 야비하고 계산적인 놈이랑은 더는 못 살겠으니까. 그렇게 벼르고 벼르던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진 이혼 소장을 드디어 놈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동안 시가의 희생을 강요하며 대리효도 시켰던 것, 대놓고 친정과 처가 차별하며 내 집안에 소홀했던 것, 자기 새끼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며 등한시했던 것, 독박육아 밀어놓고도 살림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하려 들였던 것, 거기에 장모 퇴원도 모른 척하며 막말한 것에 더해 제어미 병간호도 강요했던 것까지 그동안 워낙 개짓거리한 짓이 많아 증거 모으기도 어렵지 않았어요. 몇 번 대화 내용 녹음한 거나 연락한 문자 기록이나 베이비캠이라며 달아놓은 것에 아내 죽도록 애 키우고 살림하는 동안 자빠져 누워만 있기만 한 꼴까지 이미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하는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어 있었고 놈과 그 어미는 여자 하나 시집 왔다는 이유로 종년이라도 들인 것처럼 악독하게도 부려먹은 표독스러운 인간이자 이 현대사회에 딸이라는 이유로 자식과 손녀마저 취급 안 하는 양육자로서의 자격이라고는 없는 몹쓸 인간이 되어 있었죠.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놈한테야 갑자기겠지. 제정신 박힌 여자라면 이따위 취급받으면서 쥐뿔 잘난 거 하나 없는 너 같은 놈한테 인생 낭비하고 살겠어? 네 불쌍한 어미 극진하게 간호하면서 그렇게 애틋한 모자끼리 잘 살면 되겠네. 애는 내가 데려갈 테니까. 안 돼. 지 안 된다고 해봤자 뭐 별 수 있어요? 이미 저쪽은 쳐죽일 놈 됐는데 이혼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만반의 준비 다 하고 달려든 저와는 다르게 이혼에 아무 대비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놈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이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에게 온 것이 가장 안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제 희생과 기여도가 큰 부분도 인정이 되어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이만하면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나 우습게 여기더니 막상 남되고 나니 세상 미련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애절하게 절 바라보는 놈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잃고 나서 아쉬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저한테 잘했으면 될 일 아닙니까? 하긴 평생 지 귀찮은 일 다 떠안아주고 종년 노릇 해주면서 애 공짜로 키워줄 줄 알았던 호구가 떠났으니 뭐 아쉽긴 아쉬웠겠네요. 저야 저런 거머리 같은 놈 인생에서 떨쳐냈으니 이제 훨훨 날아갈 일만 남았죠. 그렇게 주제에 효자인 척하더니 가뭄에 콩나듯 쥐엄마 병실에 머리 드밀다가 모자가 아주 개싸움을 벌이는 판에 병원의 소문도 아주 흉흉하게 났더군요. 이제 호구 잡을 마누라도 없고 아비라는 인간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죽도록 싫어도 제 놈 말고 누가 그 성깔 더러운 어미를 맡아주겠습니까?
꾸역꾸역 지 엄마 병거 나오기 싫어 억지로 갔다가 쌍욕만 있는 대로 들어먹은 게 소문이 나서 아주 개망신을 당한 놈이었습니다. 이혼 전에 제가 나름대로 평판을 열심히 닦아놓은 탓에 이혼한 며느리만 못한 자식 새끼라느니 모자가 쌍으로 성격이 저리 더러우니 이혼을 당했다느니 부모도 버리는 폐륜하라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마누라한테도 딸한테도 버림받고 영영 연 끊고 살면서 부모와도 사이도 최악이니 와중에도 병원비 된다고 돈은 돈대로 뜯기고 지질이 궁상 떨며 살던 놈이 뒤늦게 울면서 찾아와서 잘못했다느니 비참한 꼴을 보였으나 제 앞에 오지도 못하고 제 부모님 선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기어오면 정말 반죽음을 만들어 놓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신 아버지한테 겁을 먹었는지 그러고는 귀찮게 찾아오는 일은 없네요. 저는 친정 식구들 도움받아 우리 딸 잘 키우면서 또 직장인으로 바쁘게 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살면서 내 인생에 짐밖에 되지 않았던 인간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일로 바쁜데도 놈하고 살 때보다야 훨씬 여유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